피지는 대체 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면 피지량이 10% 증가한대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장벽 전도사 레지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각질에 대해서 배웠죠? 언니, 그럼 피지는 뭐예요? 항상 너무 많이 궁금해하시는 모공,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오늘의 주제는 모공과 피지입니다. 모공이 작아질 수 있는 방법과 모공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란 모공을 타고 올라오는 기름, 지질, 유분을 말하는데요. 털 구멍의 구조를 보시면요. 여기 구멍에 털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을 보시면요. 피지, 샘이라는 것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달고 태어난 사람은 피지가 콸콸콸콸 나오다 보니까 모공이 클 수밖에 없고, 적게 타고나신 분들은 피지의 양이 적어서 모공도 작겠죠. 우리 자기님들이 모공에 대해서 많이 하는 질문들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모공은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나요? 바로 사춘기,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그 사춘기 때 성호르몬이 막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모공이 발달되기 시작한다는 사실. 사춘기 이전에 우리 아가야들은 모공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모공은 이미 생겼고 모공이 흉터니까 없앨 수 없거든요. 두 번째 질문, 개기름, 피지, 피부 장벽 좋아지면 줄어드나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이 피지량이라는 거는 사춘기부터 해가지고 20대 중후반까지가 가장 피크인 시기가 맞아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40, 50, 60이 될 때까지도 피지량이 많은 분도 계시고요. 계속 적은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많고 적고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피지, 적은 피지의 질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야겠죠. 우리 피부과 원장님이 딱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피지는 다이아몬드다. 화장품은 그 다이아몬드를 따라하는 큐빅이다. 이거 귀에 팍 박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이아몬드를 막 제거하고 내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장품 가짜 큐빅으로 막 갖다 끼는 거야. 피부 장벽이 건강하고 피부가 제 기능을 하는 분들은 이 피지 자체가 깨끗하게 나오고요. 반대로 피부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자극도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은요, 피지의 질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언니, 피지는 대체 왜 올라오는 거예요? 궁금하실 수 있죠. 이 피지의 역할과 원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피부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을 쫙 코팅을 해줍니다. 매끈하고 촉촉하게 유지하고 이 수분과 우리 중요한 영양 성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고, 자외선 차단의 역할도 해주고, pH도 맞춰주기 때문에 염증들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에요.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나 피지가 과도하게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죠. 과도하게 나오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타고난 지성 피부는 피지량이 원래 과도하게 많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피부에 주는 모든 자극을 말합니다. 물, 열, 자극, 모든 것들이 자극이 되면 피지량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천적인 거, 못 바꾸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 집중을 해서 공략을 해야겠죠. 물, 열, 자극, 보습, 호르몬, 이 5가지 구성 요소. 이거에 따라서 내 피지가 다이아몬드가 되느냐, 더러운 피지가 되느냐 구분이 된다는 거. 첫 번째, 물은 피부랑 상극이라 그랬죠? 수영을 많이 한다거나 세수를 하루에 2번 이상 한다거나 목욕을 또 오래 한다거나 이렇게 물을 많이 닿게 하는 거는 피부를 자극해서 피지를 콸콸콸 나오게 한다는 거. 두 번째, 열입니다. 사우나, 열받는 거, 그리고 너무 맵고 뜨거운 거 먹으면 또 일시적으로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것도 열이에요. 우리 피부에 엄청난 자극과 엄청난 노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면 피지량이 10%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피지량이 많아지고 블랙헤드가 더 진해 보이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집에서 조금 서늘하게 온도 조절, 습도 조절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겨울에는 우리가 너무 춥다고 히터랑 막 이런 걸 많이 틀잖아요. 난방을. 건조해지고 온도가 막 올라가면서 피지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자극입니다. 네, 뭐 닥토하는 거, MTS, 필링 패드, 좁쌀 여드름 짜고 만지고 압출하는 거, 모든 행위가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보습인데요. 뭐 꾸덕한 크림을 막 바르는 거? 그게 보습이 아니에요. 속옷에다가 패딩 그냥 띡 하나 하면 어때요? 막 습하고 막 땀 차고 기분 이상하잖아요. 그건 안 좋은 모습이에요. 속옷 입고 니트 입고 패딩 입고 한 3-4가지 정도로 적당하게 딱 해주면 자극이 적어서 피지량이 많아지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5번째는 바로 호르몬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경험으로는 호르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에서는 온갖 염증성 신호들이 막 올라가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쁜 호르몬이 많이 생깁니다. 6시간밖에 못 잔다거나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거나 달고 인스턴트 막 먹거나 이렇게 되면요. 바로 코티솔, 아드레날린, 테스토스테론, 염증 물질을 막 뿜어내는 호르몬이거든요. 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녹슬게 해요.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우리가 면역 시스템도 차단되고 몸 자체가 기능을 못하기 시작합니다. 호르몬, 영양제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푹 자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해서 마음을 챙기는 거, 요거만 잘하셔도 세로토닌, 옥시토신, 멜라토닌 같은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요.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만 우리가 평소에 잘 관리하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면 자극으로 인해서 콸콸 나왔던 나쁜 피지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모공, 관이 작아지겠죠. 이 피부가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보습을 잘하고 이렇게 또닥또닥 잘 관리하면 이 모공 주변의 피부 조직들도 수분이 가득 머금을 수 있게 탱탱하게 차오르면서 모공이 작아지는 효과. 당연히 한 몇 달 만에 되지는 않아요. 저도 2년, 3년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습관들을 실천했더니 모공이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타고난 지성 피부도 피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긴 하거든요. 타고난 피지량은 못 줄인다면서? 맞아요. 그러나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저도 썼던 방법인데요. 저는 이제 피부과에서 20대 중반부터 피지 조절제 약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정말로 피지량이 막 나던 게 정상 범위를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좀 깨끗해지고 모공이 작아지고 여드름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래서 20대 중반에 피지량이 피크일 때 이 약의 도움을 좀 받아서 흉터가 많이 안 생기고 20대 후반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일시적으로 피지를 약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여러분 피부과 원장님과 상의를 잘해서 드시면 부작용 없이 잘 관리하실 수 있고요. 이제 타고난 피지 선을 지져버리는 게 있습니다. 레이저로. 그래서 선생님과 잘 상담해가지고 이런 거에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관리법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헤드는 그냥 피지랑 똑같아요. 관을 타고 쭉 피지가 올라온다고 했죠. 어떤 이유로 좀 막히고 뭉쳐서 모공 앞쪽에 이렇게 꽉 차있고 공기랑 만나면 까매지는 게 블랙헤드입니다. 이게 압출하면 딱 그날 한 30분? 1시간은 괜찮아요. 근데 다시 자고 일어나면 그대로 박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피지가 되게 엉덩이가 커요. 올라가면서 이 모공을 쭉 찢어요. 한 번만 찢어지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 부위를 찢잖아요. 딱딱하게 섬유화돼서 계속 커져요. 블랙헤드나 이런 피지들은요, 빼야 되는 게 아니고요, 녹여야 돼요. 이 끝부분만 살짝 녹이면 그걸로 오케이. 블랙헤드는 기름 덩어리거든요. 녹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겁니다. 클렌징 오일을 너무 매일 쓰면 피부 장벽이 좀 아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절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건성 피부는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해도 되고요. 지성 피부는 조금 더 자주 써주시면서 그 대신 2차 세안을 꼭 하셔야 돼요. 막 없앨 거야, 뽑아버릴 거야, 이런 의미 아니고요. 살짝만 녹이자. 한 번에 뿌시면 피부 장벽만 손상되고 블랙헤드는 더 커져요. 살짝 녹이고 또 보습 잘하고 습관을 꾸준히 쌓아가다 보면 깨처럼 딱딱했던 그 블랙헤드가 엄청 투명하게 말랑말랑 예뻐질 거예요. 나는 클렌징 오일보다 블랙헤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녹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살리실릭 애시드, 바하 성분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보통 나야신아마이드, 에타
비스타놀, 살리실릭 애시드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극도가 거의 최상입니다.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은 사실 이거 바르면 피부가 더 무너져가지고 피지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 제품을 소량씩 딱 모공에만 살짝 바르는 거예요. 모공이 있는 볼, 여기 조금 코, 이마 요 부분만 아주 소량씩 바르되 이것도 매일 바르잖아요. 효과 없어요. 한 2, 3일 바르고 또 쉬었다가 또 바르고 쉬었다가 이 텀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건성 피부는 사실 살리실릭 애시드까지 쓸 일이 거의 없고요. 정말 여름에 조금 여기서 중요한 거 언니 저 클렌징 오일로도 피지 녹이고 살리실릭 애시드로도 피지 녹이고 이거 두 개 한 번에 할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해보시고 한 3, 4일 한번 보세요. 그래도 뭐가 너무 많다. 그럴 때는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두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 또 여러분이 빠지지 않는 질문, 화이트헤드. 화이트헤드도 비슷한 원리예요. 피지예요. 주로 샤워하고 나와서 목욕하고 나와서 물에 있다가 나왔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이 화이트헤드랑 눈 마주치고 뭐 하셨죠? 닦아내기 바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살짝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피부가 빨개지죠? 그게 바로 자극이고요. 피부에서는 피지를 막 더럽게 만들어내요. 사실 블랙헤드보다 화이트헤드가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쉬워요. 세수하고 목욕하고 딱 나왔을 때 맞는 기초를 착착해서 빠르게 4번, 5번 레이어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딱 거울 보면요. 화이트헤드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오늘 조금 화이트헤드 좀 거슬려. 오늘 좀 많은 것 같아. 이럴 때는 각질 제거 편에서 배웠던 스킨팩 기억하세요? 발효 성분으로 이 스킨팩을 해가지고 화이트헤드를 살짝 녹일 수 있어요. 이렇게 솜에다가 나이아신 아마이드랑 발효 성분 잘 들어있는 이런 트리트먼트 에센스로 10분 동안 얼굴에 붙여줍니다. 또는 요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게 파하 성분이거든요. 파하 성분으로 이렇게 잘 적셔가지고 10분 정도 불려줍니다. 이렇게 살짝 녹여주고 바로 보습을 착착착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피부 장벽 손상 안 되게 아무리 잘 녹였다 하더라도 피부 장벽에는 자극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피지를 제거했으니까 피부에서는 비상사태인 거예요. 피지가 지금 부족하니까. 그 정말 좋은 방법이 천연 오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오일을 그냥 얼굴에 부으면 절대 안 되고요. 에센스, 세럼 같은 이런 찰랑찰랑한 형태에다가 오일을 조금 섞어서 맞는 기초 형태로 사용하면 말 그대로 나 피지인데? 이렇게 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피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오? 좋은 피지가 피부에 많이 있네? 안정화가 되면서 더러운 피지를 만들지 않고 피지 공장을 약간 쉬게 합니다. 그러면서 피지가 조금씩 나올 때 예쁘고 투명한 내 피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거했으면 보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맞는 기초, EGF, 판테놀, 크림 이런 순서대로 저는 4가지를 쓰고 있고요. 특히 모공을 깨끗하게 한 날은 EGF가 좀 쫀쫀하게 도움이 되거든요. 평소보다 더 잘 레이어드해서 보습을 해줘야 모공이 안 늘어나고 피지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야 진짜 모공 청소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나는 근데도 모공이 너무 크고 블랙헤드가 너무 많고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10수년 동안 옷살기에 군 세월이 훨씬 더 길잖아요. 피부 장벽을 열심히 만들어서 모공이 이만큼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줄어드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이미 흉터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더 작아지고 싶다 면 여러분은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이 모공에 좋은 레이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움푹 패여 있는 게 모공인데 이 끝에가 되게 뾰족하게 되어 있죠. 굉장히 각이 적기 때문에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거든요. 프랙셔널 레이저라고 해가지고 끝에 뾰족한 부분을 깎아서 얘네를 완만하게 덜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게 이 레이저의 핵심이고요. 당연히 피부에 자극이 많겠죠. 그래서 피부 장벽이 어느 정도 튼튼한 분들이 이 프랙셔널 레이저를 받았을 때 효과가 너무 좋고요. 거기에 우리 피부 진피층에 콜라겐이 있는데 이 콜라겐은 나이가 들면서 계속 빠지고 아무리 먹는 콜라겐, 바르는 콜라겐 바른다고 생기지 않거든요. 유일하게 생성시킬 수 있는 건 바로 레이저예요. 고주파 레이저 이런 애들로 진피층을 자극을 해서 콜라겐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면 프랙셔널 레이저로 깎고 이 안에서 재생을 시켜서 이 2가지가 같이 가면
모공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레이저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받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점점 모공이 더 커지지 않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피부 민감해지는 거 아니에요? 피부 얇아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엄청 많이 고민을 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피부 장벽 잘 만들고 레이저 받으면요, 진짜 효과가 너무 좋고요. 반대로 피부 장벽이 지금 민감해, 뒤집어져, 이런 분들은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 레이저는 피부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막 애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피부 장벽이 약하면 그 견딜 수가 없으니까 와르르 무너지니까 피부가 더 얇아지고 더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나 튼튼하게 만들고 레이저를 잘 받으실 거기 때문에 훨씬 효과를 좋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모공,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10대, 우리 20대 여드름 관리, 그리고 극지성 피부, 그런 분들의 피부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